환심에 젖어 괴로워할 때 제가 만나서 위로해주고 만나다 보니까 정이 들었고, 친구야 정말 힘을 내라 이렇게 불태다 주고 주었으나 인간미가 약간 좋지 않은 그런 사실관계 앞에서 거리를 두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감정이 악화되고 기분 좋지 않은 일도 있었다. 그런지 생각해 볼 때 씁쓸한 생각이 좀 듭니다. 길거리에서 오고 가는 사람끼리 잠시 옷기만 살펴도 인연인데, 우리 많은 교민들이 이 살벌하고 무서운 이민 현장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많은 도움과 플러스 즐거움을 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한 해를 보내는 이 시간, 우리 교민 여러분들 앞으로 남은 시간 송구영신 예배를 보는 그 시간까지 제발 무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이 뉴스로 해서 서울 정세 사회상 모든 것을 체크해 보니까 이런 뉴스들이 나옵니다. 수출 대강국 대한민국. 자주국방을 외쳤고 수출 한국을 외쳤던 그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이 강력한 수출 국가로 성공했습니다만은 빠른 퇴직, 40대 후반 50대 초반에서 실직을 한다, 직장을 잃어버린다, 퇴출된다, 이런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살고 있다. 직장이 나다닐 때는 남편들이 목에 힘을 주었지만은 직장 잃고 집에 있으니까 20기, 30기 되니까 마누라 아내 눈치를 보게 되고 아내의 표정이 달라진다. 그래서 어깨가 축 처진 남자들, 정년 명예퇴직하는 그 가장들이 지금 상당히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그런 뉴스가 나옵니다. 돈벌이가 시원찮은 남편을 대하는 아내들이 일부 있겠습니다만은 말투가, 언성이, 표정들이 예전 같지 않다는 뉴스에 또 느끼는 바가 있다 그래야 되겠습니까? 어쨌든 썬데이 저녁에 우리 주관이가 분석한 그 자료들을 보면 20대 남자들은, 여자도 마찬가지죠. 불만이 많다. 30대는 분노에 차 있다. 40대 남자 여자들은 혼돈 속에 빠져있다 가치관이, 50대는 불안하다. 그런 심리가 작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일부 사이비 민주화 운동으로 인해 가지고 진정한 자유민주주의가 대공황을 맞고 있다. 그런 뉴스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40대 나이 젊은 40대 주부가 남편 몰래 외간 남자와 바람을 피우다가 자동차 안에서 카섹스를 하다가 들통이 났습니다. 그 바람에 그래 순진했던 여자인가 봅니다. 남편에게 쳐다볼 맹목이 없으니까 새벽 1시도 못 돼서 한강변에 투신 자살했다는 뉴스가 어젯밤에 나왔습니까? 외간 남자와 바람 피우다가 잠시 생각 잘못했다가 불륜을 저지르다가 그 현장에서 남편에게 발각이 되자 자책감에서 한강에 투신했다는 뉴스를 들어보면서 오늘 이 방송 시작합니다. 특히 미국 근교에서도 일어났습니다만 한국에서도 여자가 남편에게 이혼하자 이자를 좀 더 내놔라 이렇게 말다툼 하던 도중에 화가 난 남자가 등기를 들고 내리쳤답니다. 아내를 죽였습니다. 사상무기를 휴대한 남자가 결국 목을 졸라 죽였다는 이런 뉴스를 또 들어볼 때 우리 여자들도 최소한 근총이나 시카는 들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연약하다 보니까 남자들이 툭하면 내리치고 목을 졸라 죽입니다. 자, 우리 여자들도 가능하면 호신술도 연구를 좀 하시고 공부하시고 정당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무기 휴게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폭행한 남자,
자기 마누라를 성폭행한 남자를 법정에서 두 놈이나 때려 총을 쏴 죽여버린 그런 사건이 인도에서 일어났다는 뉴스가 나와 있었죠. 네. 자기 아내를 겁탈 강간한 두 남자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 나타난 피해자 남편이 근총으로 사살했다. 그 뉴스가 있었죠.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남자들 여자의 운명이긴 합니다만 우리 남자들도 참 기구한 운명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존재인 것 같습니다. 아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강간을 당하자 참지 못하고 내리치는 불목하는 그 살인 현장들. 네, 이것이 우리 인생 무대. 우리가 생각하고 기획하고 시나리오를 만들고 연출하고 감독하고 그 결과 오늘 이런 좋지 못한 뉴스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 한국 전직 대통령 한 사람 YS 김영삼, 네, 그분은 자신을 위해서 수고한 아내를 위해서 마누라를 향해서 거수경례를 한답니다. 충성, 마누라에게 충성한다는 그런 뉴스를 또 듣고 있습니다. 네, 마누라 동고동락을 같이 하면서 살아왔던 그 아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인생 그 앞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거수경례를 하면서 충성을 외친다. 네, 보기 좋은 뉴스입니다. 자, 이 방송은 이영태 우리 LA 내과 이분 남미 씨와 함께 금메달을 딸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기초가 주목됩니다. 임충택 공인회계사, 구본은 회계사, 박세리 치과, 배윤범 치과, 네, 써니털리 기공소, 네, 옥스퍼드 팔레스 호텔, 로텍스 호텔, 뉴스호텔, 동서호텔 여러분들 계시죠? 네, 제2 그랜드 호텔, 네, 라마다인 호텔 고맙습니다. 그다음 상공에서 에드워드크 한미 에스코로 조익현 회장님, 네, 김남근 전 주민의 의장 잘 계시는지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혜태 아메리카, 네, 한미쌀, 혜태쌀 여러분들 감사하고 특히 포에버 21, 네, 포에버 21, 네, 잘 되고 있죠. 네. 자, 그 다음 우리 미국 뉴스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그저께 우리 미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 태평양 소위원회에서는 전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런 이 얘기가 뉴스가 있었습니다만 이번 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미군 포로가 아닌 한국 유교 국군 포로들 1950년, 51년, 52년, 53년 그 기간 중에 북한에 끌려간 국군 포로들, 특히 납북자들, 민간인들 내놔라, 소환시켜라. 이런 하원 결의안이 심의 통과됐다고 합니다. 네, 찰스 앵글 하원의원이 지난 7일달에 발의했는데, 네, 관련 전쟁 범죄 하원 결의안 제376호. 네, 어쨌든 간에 미국 하원 외교팀들이 특히 우리 한국 국군 포로들, 피납자들을 돌려보내라. 이러한 액션을 볼 때 역시 고마운 분들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또 우리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미래 중국 그 위협을 사전에 차단시키기 위해서 지금 중국 지역에 있는 주변 우리 우방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어저께는 미얀마 민주 지도자 약 20년간 같은 연문됐던 분이죠. 김대중 대통령, 전직 대통령처럼, 네, 아웅산 수치 여사와 만나서 포옹하고 우리 함께 손잡고 투게자 가자. 중국이 앞으로 무섭다. 이 중국을 우리는 방어 제어해야 된다. 그러면서 아시아 여러 지역을 순방하고 있는 우리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수고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MB 이명박 대통령 공영 상생하자. 네, 좋은 얘기입니다. 국제사회도 우리 한국 내부가 아니고 국제사회도 공존 상생하자. 이런 얘기를 하루를 내놓았습니다. 어제 그저께. 이런 얘기 들어볼 때 제 입장에서는 뭐 어쨌든 간에 흠잡을 소리는 아닌데 좀 무식한 소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까 얘기 못하는 주제에 국제사회까지 공생하고 공존하자. 이런 얘기, 네, 유토피아에 가까운 얘기입니다만은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이런 실현 불가능한 소리 좀 작작해라.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뭣도 모르고 3년, 4년 따라왔던 그 NBA 국정, 네, 친서민, 네, 녹색혁명 다 좋았는데, 그런 추상적인 실현 불가능한 당장 성과가 없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내건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을 보았을 때 또 한번 실망이라는 얘기입니다. 어제 그저께 30일입니까? 북한은 우리는 핵 활동 중단을 요구한다고 미국과 한국이 계속 압박하였죠. 그러나 그들은 카다피에서 충격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다, 안 된다, no way. 우리는 핵 개발하는 것은 평화적이다, 자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미국과 한국에서는 지나치게 우리들을 간섭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오바마 대통령이 김정일에게 책임을 묻겠다. 앞으로 핵무기를 확산할 경우 우리는 결코 자시하지 않는다, 책임을 묻겠다. 그렇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정말 걱정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전수한 대로 12월 이달 말쯤 남북한 정상회담을 기대하는데, 이러한 일련의 뉴스들을 종합 분석해 볼 때 어렵지 않나. 하늘이 도와주지 않는 한 전격적인 남북 정상회담 국군 포로 내려오는 그런 역사 이벤트가 있을 것인지 기대되고 비관이 된다, 그런 교차로에 서 있습니다. 네, 어쨌든 공생공경 공명하자는 이명박 대통령의 5년간의 그 넋두리 앞에서 어제 그저께인가요, 동반성장 추진위원회, 네, 정찬식 전 국무총리 동반성장 어렵다, 틀렸다. 대기업 간부들이 경영팀들이 협조하지 않는다, 너무 관료적이다, 우리는 동반성장하고 있다, 까불지 마라, 왜 떠드느냐. 그래, 이렇게 나왔다는 뉴스를 또 한 번 종합해 볼 때 우리는 대통령 국정을 통솔하는 분들의 소위 마인드가 지나친 실현 불가능한 이상행위에 치우치다 보면 결과적으로 국가를 사기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 신중하라, 그렇게 부연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 우리 북한 뉴스, 서울뉴스, 그 다음 우리 로컬 LA 뉴스, 그 다음 KBC 텔레비전 뉴스, 성경 강의 이어나가겠습니다만은 북한 관련, 네, 앞으로 그러한 기대 가능성이 없지 않이 있다, 이것이 본 기자의 추론입니다만은 김대중 정부 당시 국군 복장, 우리 대한민국 국군 복장 약 30만 불 이상을 만들어가지고 홍콩입니까? 홍콩 쪽으로 수출했다가 다시 홍콩 쪽에서 북한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몇 번 제가 보도를 했죠. 지금 북한의 그 남침용 장거리 땅굴이 서울 이하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하룻밤 사이 통일된다는 그 김정인의 호언장담대로 만약에 미국이 핵 공격을 한다거나 북한 생존권을 박탈하려고 할 때 땅굴에서 올라오지 않나? 야밤에, 영영의 아침에 국군 복장을 한 인민군들이 수도 서울을 점령할 때 그때는 어떤 대안이 있는지, 대책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걱정스럽다. 군복 20-30만 불을 수출하도록 무기냈다 결제한 이 김대중 대통령 전직을 지지하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이런 일련의 사태들을, 기록들을 참고할 때 이 사람은 진짜 대한민국의 반역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해야 대한민국 국군들이 입고 있는 그 복장 수십만 불을, 또 경찰 복장도 일부가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것을 북한으로 보내게끔, 수출하게끔 허용했느냐?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었느냐? 정말 우리 국민들이 한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기 5월 24일 천안함 연평도 사건 전후 북한의 테러에 대해서 우리는 강력한 대북 제재 조치를 취해서나 이제 출구 전략이 필요하다. 빠져나가자. 네, 남북관계, 이러한 정부 당국자들의
대북 전문 교수들의 얘기 듣고 있습니다. 제2의 한반도 포럼에서 천연함 막힌 남북관계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 대북 식량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던 대학 교수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왔는지 묻고 싶습니다. 북한 실체, 그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일부 대학 교수들, 정책 위반자들, 다시 한번 이 시간 이 방송을 통해서 강조합니다마는 우리라고 해서 어떻게 북한과 대화하지 않기를 원하겠습니까? 손잡고 함께 통일을 원한다. 노래도 부르고 싶다. 통일의 노래를 한반도 길을 흔들면서. 그러나 그것이 어렵다는 사실. 동서독과의 그 게임이 되지 않는, 동서독과의 그 본질이 다른, 성격이 다른 그 북한 체제를 제대로 파악 못하고 출구 전략을 찾아가고 천안함에 머무를 수 없다고 말했던 그런 사람들을 볼 때 2011년 시험으로 가는 이 시간, 특히 통일신문 기자는 땡전 한번 보이지 못했지만은 이런 사람들 앞에서 더욱더 분노를 느끼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남북자 국군포로 소환하라. 통일부 장관 이우익, 이분이 중국 지역에 가서 로비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네, 남북 정상회담 좀 하자. 국군포로 좀 얘기도 보내달라. 공을 던지고 온 것은 확실한데 전술한 대로 아직 해답이 없습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여기를 갖고 여유있게 유연하게 부처 호응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마는 이분들의 말을 믿어질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니시어티브 주도권을 우리가 친다.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남북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주도권을 치자.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도권을 진다해서 북한이 그것을 협력할 것 같은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이니시티브를 치자, 주도권을 치자, 그런 말은 하지 말고 차라리 북한의 태도 변화를 기대한다. 그런 얘기 좀 해주길 바란다는 것이 오늘 이 시간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북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마켓 역할을 하겠다. 우리가 행님이다. 물론 행님 역할을 할 수가 있죠.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한다 해서 먹히지 않는다. 제발 그런 말을 좀 절제하라. 그렇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기대 불가능한 일이긴 하지만은 국군포로 남북자들 내려온다면 만약에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중 최고의 성공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만은 노스코리아 김정일이가 과연 화답을 할 것인지 모르겠다. 정말 난해하다.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방송은 혜태 아메리카, 혜태살, 갤러리아 마켓, 아시마켓, 삼성, 칼라 사진, 동친한의원, 엄한강 한의원, 현정인 한의원, 백부 한의원, 뉴스타 부동산, 네, 사무관광 아주 관광, 사무관광 앞에 우리 올림픽 마켓이 또 있죠. 여러분들 올해 한 해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우리 서울뉴스 조금 전달해 보겠습니다. 네.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어느 어머니가 그런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내 사랑하는 딸아, 35살 먹은 내 딸아, 시집을 아직 안 가고 있는 내 딸아, 제발 시집 좀 가라. 시집을 좀 가라. 빨리 좀 가라. 엄마의 소원이 있다. 엄마의 격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에 올라가 있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서울에도 우리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시집 장가를 빨리 못 가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애 태우는 부모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35 먹은 딸을 향해서 제발 시집 좀 빨리 가라는 이 엄마의 동영상 사진을 보면서 이 방송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서울 동국대학교에 불상이 있죠. 동국대학교는 불교 학교입니다만은 그 불상에 십자가 그려져 있습니다. 십자가가 기독교 광신자들이 그런 낙서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동국대학교 불상에다가 십자가를 그린 저런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오늘 중요한 뉴스가 있습니다. 봉기작 2003년 11월 달부터 방송을 통해서 채널 18 공중파 방송에서 보도를 했죠. 정무은 현대아산 정주영 씨 아들, 네,
건강한 관광을 주도했던 정몽은 이분이 자